할 일 목록은 벌써 가득 찼고 유튜브에서 본 동기부여 영상은 수십 개인데 정작 오늘 저녁도 또 소파에 누워서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진짜 해야지를 되뇌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만 왜 이러나 싶은 그 자체, 그냥 게으른 건가 싶은 그 의심.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 의지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텐데요. 생각만 많고 행동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다짐을 해도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특정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패턴을 하나씩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크 코너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해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비율이 기대보다 훨씬 낮았다고 해요. 의도와 행동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의도, 행동,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생기냐고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우리 뇌 안에 새겨진 특정 패턴들이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건데요. 더 무서운 건 이 패턴들이 너무 교묘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미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패턴을 모르면 아무리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아무리 새벽에 결심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플래너를 바꿔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행동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특정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무리 다짐을 강하게 해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는 그 패턴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알고 나면요. 내가 그동안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뭔가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왠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시작이 안 됐던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패턴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패턴은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하는 상태인데요. 우리 독일 심리학자 헤카우젠이 발견한 루비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도 생각하는 모드에서 실행하는 모드로 넘어가는 특별한 전환 지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강 앞에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딱 멈춰버린다는 거죠. 결심한 사람과 아직 고민 중인 사람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해야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드가 작동 중이라는 얘기죠. 숙고 모드에 있을 때 우리 뇌는 여전히 이걸 할까 말까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을 들고 계속 보기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메뉴를 정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메뉴판만 보고 있으면 배는 계속 고프겠죠. 이 패턴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심의 강도가 아주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내 결심을 노트에 적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넣고 주변에 막 선언까지 해요. 근데 정작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이 오지를 않는 거죠. 왜냐면 생각 모드에서 행동 모드로 전환하는 이 스위치를 누르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고민이 일처럼 느껴지는 함정이에요. 이걸 분석 마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생각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고민하는 동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뭔가를 결정하는 그 불편함을 피하려는 방어 행동인데 스스로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믿어버려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헬스장을 알아보고 유튜브에서 운동법 찾아보고 식단 조사하고 운동복도 막 골라요. 근데 실제로 운동은 한 번도 안 했어. 고민하는 내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게다가 선택지가 많을수록 이 함정에서 더 깊이 빠집니다. 심리학자 베르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결정을 더 어려워했고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해요. 신경과학 연구에서도요. 선택지가 제한될 때 오히려 뇌의 의사결정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달 어플에서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 선택지가 50개야.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세 번째 패턴은 상상만 해도 이미 해낸 것처럼 느끼는 뇌인데요.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겐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사실이 있어요. 원하는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상상하면 오히려 실제로 그걸 이루기 위한 행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날씬해진 자신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릴수록 우리 뇌는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뇌 입장에서는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버리니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긍정적 상상만 한 집단은 혈압이 내려가고 에너지 수치가 떨어졌어요. 마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간 거였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동이 줄어든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나 이번 달에 꼭 운동 시작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뭔가 뿌듯했던 느낌 받은 적 있죠? 그게 바로 방금 이 패턴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성격 유형에 따라서 긍정이 독이 되는 경우 또 잘 먹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다음 시간에 가져올게요. 네 번째 패턴은요. 완료가 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뇌를 잡아먹는 현상입니다. 소련의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에게 여러 과제를 주고 일부는 중간에 중단시켰는데요. 참가자들은 완료한 과제보다 중단한 과제를 무려 2배나 더 잘 기억했어요. 왜 그럴까요? 완료되지 않은 일은 뇌가 계속 그 파일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10개 켜두면 느려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2011년 후속 연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과제들이 단순히 기억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까지 직접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 할 일, 언젠가 시작할 그거, 아직 결정 못한 저것들이 머릿속에 쌓일수록 실제로 지금 중요한 일을 할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죠. 할 일이 많을수록 아무것도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였어요. 다섯 번째 패턴은 실패할 것 같으면 스스로 방해하는 구조입니다. 1978년 버글라스와 존스가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테스트를 보게 한 다음에요. 한 그룹에게 우연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피드백을 줬어요. 즉, 내 실력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심어준 거예요. 그 다음 재시험 전에 성적을 올려주는 약과 성적을 떨어뜨리는 약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많은 참가자들이 성적을 떨어뜨리는 약을 선택했어요.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무조건 성적을 높여주는 약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그런 거였냐면요. 어차피 이 재시험을 잘 못 봐도 약의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 이랬던 거예요. 이제 일상에서도 미루기로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진짜 우리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그거 실패하면 내 능력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시작을 안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한 걸로 포장할 수 있어요. 시험 전 갑자기 방 청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감을 지키려는 뇌의 보호 전략이 오히려 행동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요. 먼 미래의 보상은 우리 뇌가 무시한다는 구조입니다. 심리학자 파이어스 스틸의 시간적 동기이론 연구에 따르면요. 보상이 멀리 있을수록 지금 느끼는 동기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3개월 뒤에 받을 10만 원과 지금 당장 받을 만 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3개월 뒤에 10만 원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뇌는 지금 당장의 만 원을 훨씬 크게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6개월 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뇌는 그 6개월의 보상을 아주 작게 느껴요. 반대로 공부 대신에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즐거움은 지금 당장 훨씬 크게 느끼는 거죠. 알면서도 왜 못하냐의 신경과학적 답이 여기 있습니다. 뇌가 미래의 보상을 가치 없게 처리하도록 그냥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의지 문제가 아니라 패턴 문제였습니다. 일곱 번째 패턴은 언제 피터 고리처가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단순히 운동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한 사람과 화요일 저녁 7시에 집 앞 공원에서 30분 걷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의 실제 행동률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뇌 스캔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더 흥미로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면 뇌가 그 행동을 거의 자동으로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라 처럼요.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행동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해야지는 목표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없으면 뇌는 그 다짐을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여덟 번째 패턴은요. 실수가 두려워
어려워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구조입니다. 한 연구에서 350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더 강하게 연결되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특히 실수에 대한 집착과 내 행동이 맞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 이 두 가지가 실제 행동을 막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실패 공포 원인의 27% 이상을 차지했어요.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를 보면 보고서를 쓰기 전에 완벽한 계율을 먼저 짜야 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식단과 루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시작 끝도 없이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100점짜리 계획 세우느라 0점짜리 실행이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9번째 패턴은요. 불안할수록 우리 뇌의 제어 시스템이 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312명을 대상 불안한 감정이 높을수록 뇌의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불안이 뇌의 특정 영역 간의 연결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게 자기 통제 능력을 낮춰서 미루기로 이어지는 경로가 확인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죠. 불안하면 뇌의 이성 담당 부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당장 눈앞의 유혹에 끌리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히려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지거나 핸드폰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자기 통제를 무너뜨리는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불안이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인 패턴이에요. 10번째 패턴은 아무리 노력해도 숨기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멈추는 순간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미완성 과제, 열린 고민, 정하지 못한 결정들, 이것들이 머릿속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건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 열린 과제들은 단순히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실시간 작업 공간을 점령하면서 현재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직접적으로 갉아먹어요. 지금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 그 느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이 패턴이 만들어내는 감각입니다. 이제 10가지 패턴 다 알았으니까요. 해결 방법도 알면 좋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에틴겐이 개발한 이건 긍정적 상상의 역설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원하는 결과를 상상한 다음에 반드시 현실의 장애물도 같이 떠올리는 거예요. 성공 상상만 하면 우리 뇌가 이미 이뤘어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상상 직후에 내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뇌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위를 시작한다는 실험으로 증명. 상상하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이가르니 효과를 반대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머릿속에 떠드는 미완성 과제들을 전부 종이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적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열려있는 파일을 닫아버리는 작업이에요. 쓰기만 해도 뇌가 그 걱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던 걸 멈추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려요.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짐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되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리처가 발견한 if then 전략이에요. 내일부터 운동 가야지가 아니라 내일 저녁 6시에 운동복이 가방에 들어있으면 바로 헬스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 행동을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그 행동을 의지력이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 거의 자동 반응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방법 다 알겠어. 근데 왜 나는 또 못하는 것 같지? 맞아요. 우리가 방법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건 정말 그냥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왜냐면 이 패턴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얽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분은 핵심 패턴, 어떤 분은 불안이 모든 걸 무너뜨리고, 또 어떤 분은 완벽주의가 첫 발을 막고 있어요. 우리 이런 유튜브에는 방법이 넘쳐나죠?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은 나의 패턴을 먼저 알아야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실행을 막고 있는지, 어떤 패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그냥 내 몸에 안 맞는 옷이 되는 거예요. 매번 같은 지점에서 무너지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가 반복이 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보는 것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에요. 먼저 제대로 진단하고 그 패턴에 맞는 전략을 순서대로 교정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해온 분들 그거 얼마나 정말 지쳐있는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패턴을 알고 나면 그 반복이 훨씬 수월하게 끊겨요. 아래 고정 댓글에서